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의 지금 후반부로 지금 끝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524페이지부터 이행공고제도, 예, 거기부터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죠. 이행공고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 지문을 이제 하나씩 천천히 보시죠. 처음 나온 문제니까. 예. 1번 사법보좌관 이행공고 결정을 한 경우 사법보좌관에 의해 이행공고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기록이 재판장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재판장에 의하여 진행된다.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우리 그 실무 지침에 보면은 예,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2번 보실까요? 이행공고 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 불능되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데 맞는데 원고가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신청 및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예, 얼핏 읽어도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글씨를 조금 키웁시다. 예, 예, 됐어. 2번 지문에, 그죠? 송달 불능이 됐어. 송달 불능이 됐는데 주소를 보정하고 명했는데 원고가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 그 변론기일을 지정을 해. 좀 아니 이거 그죠? 얼핏 읽어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소송법적으로.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예,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이게 답인데,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았어. 그죠? 그런 경우에는 각하를 한다. 네. 이렇게 이 집은 아마 자주 나올 겁니다. 예.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걸 계속 물으세요. 예, 3번 보십시다. 이행공고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행공고결정의 전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 지정 심리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 그죠? 그러면은 전부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본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확정된 이행공고 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청구 이의에서는 이행권고 결정 확정 이전에 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 맞다. 예. 청구 이의소니까, 그죠? 기판력의 표준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예, 옳지 않은 것은 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는 것. 1번. 이행공고 결정의 송달은 그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행공고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아무 문제 없는데, 그죠? 피고에게 송달, 잠깐만. 네.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하며
확정되면 결정서 등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된다. 명문 규정이에요, 저게. 맞다. 소액사건 심판법 5조의 3 사망 전단의 명문 규정입니다. 그 다음 2번 보십시다.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461조가 정한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 과연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왜? 이행 권고 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더라. 준재심의소는 기판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지문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준재심은 기판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다. 이행 권고 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준재심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역시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그죠?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 권고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하다. 다음 4번. 확정되지 않은 이행 권고 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가 없다. 맞다. 왜? 앞에 있는 게 이유예요. 판결이 선고될 때에는 확정되지 않은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선고되면 효력을 잃어. 그러니까 선고 후에는 당연히 이의 신청 취하할 수 없다. 시간적인 순서가 그렇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이행 권고 결정이 의외로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526페이지. 이번에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보십시다.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피고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때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가 아니다. 예. 원고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이행 권고 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행 권고 결정은 그 이의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앞에 문제에서 봤죠. 그죠? 일부 이의 신청 되지 않는다. 일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전부로 본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부만에 대한 이의 신청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틀렸고, 다음 3번. 이행 권고 결정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소법 제 몇 조가 정한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옳은 지문이다. 그죠?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준재심은 기판력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행 권고 결정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준재심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이었고 4번 한번 보십시다.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행 권고 결정상의 원고로 표시된 양도인이 그 정본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이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고 양도인을 상대로 집행력 배제를 위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한다. 판례 문장인 것 같죠? 이런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 이 사안에서는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다투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툴 수 없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라. 그러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데 판례 입장은 이러한 경우 이 사안에서 다투는 불복 수단이 뭐냐? 집행이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툴 수 없고가 아니라 집행이의 방법으로 다투어라 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먼저 볼까요? 이의 신청을 한 피고는 1심 판결이 그쵸?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네, 익혀둡시다. 그 다음 2번 법원 사무관 등은 이행 공고 결정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죠? 이행 공고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그렇다. 전부 다 조문이죠, 그죠? 소액사건 심판법에 소심법에 있는 제도예요. 이 이행 공고 결정이라는 게. 그 다음 3번 확정된 이행 공고 결정에 기한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렇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이 결정서 정본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다 맞는데, 그죠? 4번이 바로 틀렸네, 그죠?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준재심 안 된다고 계속 여태까지, 그죠? 여태까지 지금 몇 문제의 답지문으로 벌써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왜? 준재심은 기판력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행공고 결정은 기판력 인정되지 않는다. 몇 번 아주 수없이 반복한.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짧은 문제인데 1번 발송 송달이나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는 이행 공고 결정서 등본은 송달할 수 없다. 예, 그렇게 하라고 법의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발송이나 공시 송달로는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소액사건의 이행 공고 결정인데 대부분 송달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겠죠.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 근데 저런 식의 송달로 만약에 돼버리면 다툴 기회도 없이, 그죠? 그래서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고 송달 방법도 저런 송달 쓰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보십시다. 이행공고 결정서 등본의 송달 불능으로 아까 본 지문인데 원고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라.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죠? 지체 없이 변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각하해라. 그래서 이것도 계속 같은 답지문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답은 골랐습니다. 3번 이행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죠? 이의신청은 등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러하다. 그 다음 4번 나오네. 확정된 이행공고 결정의 집행력은 인정되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그래서 준재심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죠? 그 다음 봅시다.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심 대상 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액사건의 재심 절차에도 적용된다. 맞다? 그 다음 소심법의 적용을 받은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이거는 판결로 서로 각하해야 한다. 소권에 남용되는 사례죠. 그죠? 신의칙에 어긋나는 소심법 적용받으려고 짧게 나누어서 일부 청구, 일부 청구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신의칙에 어긋난 소재기잖아. 그죠? 소권의 남용이니까 각하한다. 유명한 판례고요. 다음 질문 보실까요? 3번. 이행 원고 결정은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허허 기판력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진다. 예, 집행력은 맞습니다. 그 다음 확정된 이행 원고 결정에 의해 강제 집행이 완료된 경우 완료됐대. 집행이 완료됐어. 그러니까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집행이 완료됐으니까. 그 다음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것도 별 무리 없는 문장인데, 그죠? 송달은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확정되면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된다. 맞다. 그 다음 이행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자는 피고이나 피고의 보조 참가인도 보조 참가 신청과 동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보조 참가인도. 그 다음 3번 이의 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이의 신청을 취할 수 있고 이의 신청 취하면 이행 공고 결정은 확정된다. 예, 여기서 언제까지?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원고의 동의를 요한다고 지문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청 취할 수 있고 취하면 확정된다. 맞다. 4번. 이거 또 나왔네. 그죠? 바로 답이다. 그죠? 준재심 안 된다고 그랬죠. 이행 공고 결정에 준재심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많은 문제에서, 그죠?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것마다 한 서너 번, 이번 시간에도 한 서너 번 봤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문제가 얼핏 보니까 잘못된 것은 했는데 잘못된 것은 바로 보여. 그죠? 동의를 얻어. 답은 그냥 바로 찍었어. 네, 우린 공부하니까 1번부터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송 목적의 값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군. 그죠? 주임법이나 상인법,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속가에 관계없이 소심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해서 재판의 신속.
빨리 재판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대부분 임차인들의 전 재산 아니겠어요. 그게. 그죠? 그러하고. 그럼 2번에, 오, 그래. 이거 아까 본 건데, 발송이나 공시송달로 하지 말라고. 그죠? 떠나왔습니다. 그죠? 3번이, 물론, 우리 바로 답이 보여서 찍었는데, 이 신청을 한 피고는, 그쵸?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얻어가 아니라 동의 없이 앞문제에서 봤죠. 그죠? 취할 수 있고 이 신청 취하면 확정된다. 맞다. 그 다음 4번은 뭘까?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액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하다. 그렇게 또 한 문제 풀고 요 지문, 그죠? 수없이 본 지문. 다음에 또 문제를 넘겨봅시다.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쭉 긁어내리니까, 그죠? 제가 이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는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실제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시험장에 본 시험을 치러 갔을 때는 이렇게 읽는다고. 그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익숙한 답이 딱 보여요. 그죠? 이 문제도 딱 보이잖아. 그죠?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을. (2번이) 잘못된 것은 그랬으니까 바로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죠? 각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고 시험 칠 때는 이렇게 치고 공부할 때는 이제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1번에 보면은 재심 대상 사건이 소액 사건이면 소액 사건 심판법은 소액 사건의 재심 절차에도 적용이 된다. 맞다? 3번. 피고의 상속인 등 소송 목적물의 포괄 승계인도 소송 수계 신청을 하면서 이행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다? 아까는 뭐였죠? 보조 참가인도 보조 참가와 동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포괄 승계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다. 누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입니다. 비변호사의 소송 대리인 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이라야 돼. 그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 문제 곧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도 얘기합시다. 그렇다. 그 다음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그쵸? 송달은 어떤 방법?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한다. 아까 나왔죠. 그죠? 확정되면 또 정보는 원고에게 송달한다. 네. 몇 분 안 돼서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2번 나오네.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 다음 이때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 원고 결정서 원본과 정본 표지의 피고 성명 옆에 송달이자와 확정이자를 부기하여 날인 후 송달한다. 우리의 실무 지침이 그렇다. 맞다. 그 다음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은 원고는 발송 송달이나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하여 변론 절차에 의해 당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맞다. 주소 보정 명령 받은 원고는 발송이나 공시 송달 아니고는 송달이 안 돼. 그죠? 그 소명을 해야지. 그죠? 소명해가지고 기일 지정 신청했는데 법원은 기일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변론 절차에 의해서 당해 사건 처리한다. 이런 경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나왔던 문제처럼 주소 보정했는데 아무런 그런 원고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 신청만 해왔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았을 때 각하한다. 보십시다. 4번 이행공고 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 또 나왔습니다.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부분만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 지정하여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쿠. 다 적었네.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 안 된다. 틀렸다. 그래서 4번이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계속 봅시다. 절차상의 특례. 소액사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지문 먼저 봅시다. 아까 본 그거하고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송대리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비변호사 소송대리인 직계 혈족 배우자 형제자매였잖아. 그죠? 이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안 된다는 거. 이 사람 안 되는 얘가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온 자. 이 사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이거고, 아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죠?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허가 없이도 틀렸네. 그죠? 허가를 얻어서 비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 1번 보니까 아까 본 지문이다. 그죠? 재심 대상 사건이 소액 사건이면 소심법은 소액 사건의 재심 절차에도 적용된다. 2번 나왔다. 그 다음 2번 일부 청구 각하한다. 소심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 청구를 했을 때 소권의 남용이다. 각하. 그 다음 4번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인 또는 감정인 신문에 가름하여 그렇죠?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조사의 특례가 있다는 거죠. 다음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문제. 1번부터 보시죠.
할부 거래에 관한 법에 의하면 피고 주소지가 전속관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시 송달로 진행될 사건은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다. 그 다음 2번도 본문장인데 주임법상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송 목적의 값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소신법의 일부 규정 준용 재판의 신소도 뭐하고 있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저겁니다. 그죠?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 일부만에 관한 이의신청, 그런 것은 전부에 대한 이의로 본다는 거죠. 그죠? 전부에 대한 이의로 봐가지고 변론기 지정 심리한다. 맞다. 그럼 4번 확정되지 않은 이행 공고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 우리 이렇게 안 읽었죠. 그죠?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아니라 선고된 때, 그죠? 선고된 때에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행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시한은 1심 판결이 확정 후에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그죠? 선고된 때 효력을 잃는다. 좋습니다. 여기 답으로 하고 또 봅시다. 또 넘어가 봐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속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으로 특정물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 소액사건의 정의다. 맞다. 그 다음 2번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에 의한 소송조차 해부에 앞서 반드시 이행 공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재량이죠. 그죠? 그 다음 3번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3번 이행 공고 결정에는 기판력은 없으나 집행력은 있다. 맞다. 우리가 그죠? 기판력은 없지만 집행력은 있다. 그 다음 4번 소액사건의 소송 절차에서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그렇고 판사의 경질이 있어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등의 특칙이 적용되지만, 맞지만 서면에 의해서 소재기를 해야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와 동일하다. 서면 구술제소의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소심법에. 소액사건 심판법에는 구술제소의 예외가 있다. 그래서 서면으로 소재기를 한다는 것이 통상의 소와 같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겨놓고 좀 봅시다. 예, 독촉 절차. 예, 독촉 절차 보십시다. 독촉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은 경우 소재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로써 소재기 신청 시 소가 제기된 곳으로 보게 된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재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주소 보정 명령을 꼭 받아야 소재기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아니야, 그죠? 소재기 신청 시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재기 신청 시가 아니라 신청할 때 독촉 절차를 신청할 때 그때 소재기로 보는 거죠, 그죠? 읽어도 좀 이상해, 말이 안 돼, 그죠? 그 다음 2번 독촉 절차 봅시다. 그게 뭐냐?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 절차이다. 정의다, 정의. 그죠? 독촉 절차란 저런 것이다. 그 다음 3번.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사건부터는 사법보좌관도, 그렇죠. 사법보좌관도 독촉 절차에서의 법원 사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맞다. 그 다음 4번. 채무자가 1인인 경우 청구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를 했대.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한 때에는 이의한 부분의 사무를 관할 법원의 기록 전체를 송부한다. 맞다. 독촉 절차에서는. 이해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력이 생긴답니다. 4번 지문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옳은 것은 그랬네. 옳은 것은 나머지는 틀렸다는 얘기네. 그죠? 1번 봅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청구 원인을 소명하는 경우, 그렇죠. 이 저런 특례 조항이 있어. 그죠? 특례 조항이 있어. 그때는 공시송달 명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은행법에 은행 등의 채권자가 저럴 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건데 한번 또 읽어봅시다. 2번은 뭐가 틀렸는지.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대한 소송으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으므로 법원의 인지보정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한 이후에도 인지를 보정했다며, 그죠? 보정명령 받고 보정을 한 거야. 보정명령의 실효가 확정적인 거죠, 그러면. 그죠? 확정적인 거야.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확정적이어서 채무자 이의신청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3번 독촉 절차에도 관련 사건 관할, 합의 관할, 변론 관할 요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네. 그죠? 관련 사건 관할, 합의 관할, 변론 관할 적용될 수 없답니다. 독촉 절차에는. 그 다음 4번 이의신청 후에 그 지급명령이 전속관할 위반하여 내린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전속관할 위반한 경우는 그냥 기록 송부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을 본안에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다음 문제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독촉 절차에서. 그다음 1번. 지급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한다. 맞다. 지급명령. 그 다음 2번에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청구액이 2천 초과 단독 1억을 초과하면 합의부가 각각 담당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거는 청구액에 관계없이 단독파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시금법원에서도 처리한다. 이거 아니야, 그죠? 청구액에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틀렸고, 그 다음 3번. 저게 문제예요, 그죠?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그 다음 4번.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이의 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된다. 맞다. 이거 보고 갑시다. 2번에. 아까 그랬잖아, 그죠? 2천 초과하면 단독이고 1억 초과하면 합의부에서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죠? 여기서 독촉 사건은 청구액에 관계없이 단독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 이 담당하고 시군법원도 하고, 예, 저 말씀입니다. 다음 올려놓고 또 봅시다. 올려놓고 다음 문제입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독촉 절차에 관하여는 전속관할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송이 아닌 각하를 한다. 그렇답니다. 그죠? 다음 2번. 채무자 제출의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라고 하여 소송 이행 후에 당연히 소송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변론기일에 주장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당연히 이렇게 이의사유라고 했다고 해서 당연히 소송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주장을 해야 그 다음에 소송 자료가 되는 것이. 그 다음 3번.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맞다. 그 다음 4번.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그죠? 집행문이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부여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집행이 한다는 겁니다. 다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문제 봅시다. 1번. 2005년부터 접수된 사건부터는 사법보좌관 할 수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 그죠? 그 다음 2번.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렇죠. 그때 소재기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3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항변 등의 방어방법 등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예다. 실무의 대세이다.
맞다. 4번 확정된 지급명령은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 이게 또 그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 공고 결정인 것처럼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4번이) 답이고, 독촉조차. 예, 그 다음 문제는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급명령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맞고, 2번 이송이 아니라 2번에 각하한다고 아까 그죠? 앞 문제에서 나왔었어. 그죠? 3번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명문 규정에 부합합니다. 그 다음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발하게 된다. 맞다.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끊어갑시다. 요 문제 틀린 것은 1번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맞죠? 2번 보충송달에 의해도 지급명령 할 수 있다. 보충송달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청구이의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 무효 주장할 수 있으니까 청구이의소지. 그죠? 그 다음 4번 이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예, 요만큼 하고 여기서 잠깐 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달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